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만났잖아요. 오프 모임 나갔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감사드리고 어제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도 배웠어요. 어제 질문들 쫙 받고 답변 다 해드리고 나니까 저희 그 과장님이랑 같이 집에 퇴근하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얘기도 해드리고 싶다. 왜냐면 그때는 질문을 다 받기 전에 몰랐으니까 다음번엔 좀 더 질문을 공개적으로 많이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질문들을 다 도합해 봤을 때 경험자의 얘기가 정말 필요하겠다. 부동산에 대해서 떠드는 사람 얘기도 다 필요하시겠지만 수요가 있겠지만 경험자의 얘기가 정말 필요할 때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질문 내용은 제가 다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의 시세 방향이나 전세 시장이 언제쯤 회복하냐,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당연히 궁금한 거고 제 의견이 궁금하신 게 정상이에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못 맞춘다고. 진짜 못 맞춰요. 못 맞추는데 저는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투자를 은근히 기계식으로 합니다. 기계식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사요. 그리고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팔아요. 근데 그 기준이 시장이라기보다 저예요. 그러니까 가격이나 시장이 돌아가는 건 시장에 맡겨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시장의 움직임을 다 맞출 수 없다? 그걸 넘어서서 미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맞출 수가 없다고. 그런데 내 결정은 내가 이게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산다, 판다를. 그러면 못 맞추니까 내 행동은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약간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러니까 못 맞춰요. 시장이 어떻게든 돌아가는지는 알겠는데 일단 나는 내 행동을 하겠다는 건데 거의 보면은 이게 말이 웃기지만 이게 이상하게 들리시는 게 정상이 맞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시장에 맞춰서 내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럼 가지고 있어요. 시장이 내려갈 것 같아? 그럼 안 사고 기다려요. 그럼 시장이 이제 올라가요. 그럼 또 안 팔아요. 시장이 내려가면은 또 이제 무서우면 팔고 또 못 버티면 팔고 사는 건 되게 망설이세요. 이런 식으로 시장에 맞춰서 가시는데 사실 그게 맞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하다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냐면 호재를 믿고 사게 되거나 시장의 미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되거나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현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주로 사는 곳은 여러분이 잘 안 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이 제발 진짜 부탁을 드리는데 이건 추천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물어보셔도 추천한 적 없다고 말씀드리고 추천한 적이 없어요. 저 같은 애들은 지금 대구시장을 본단 말이에요. 대구시장을 보거나 이미 여러분 이거 끝났어요. 제가 보니까 그 인천의 이제 분양권 시장이나 인천도 일부 지역을 보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저는 되게 안 좋은 지역인데 제 생각에 시간을 충분히 기다리면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아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좋아지겠구나 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도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제가 판단이 쓴 곳을 사요. 그 판단 제가 있잖아요. 근데 시장에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인천시장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회복했다 그러죠. 유튜브 보시면 요새 막 회복했다 그러잖아요. 나가보세요. 분위기 좋은가. 좋다고 할 수는 없죠. 그건 아니죠. 옛날 시장은 경험해보신 분이 지금 거기 가서 시장이 좋다고 하시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대구시장이 지금 좋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보세요. 여전히 매수인 우위시장이에요. 확실하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나가보시면 그 시장에서는 시장에 맞춰서 행동을 하려면 안 사야 돼요. 근데 저는 보세요.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베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결정적으로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하면은 다 성공할까요? 저는 실패한 사례까지 다 오픈을 해요. 저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이너스예요. 저는 사람들이 왜 성공한 것만 자랑하고 실패한 거는 빼는지 왜 투자 안 하면서 거짓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오픈해드리는 게 대단히 큰 경험의 공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안 좋아하세요. 그럼 실패한 게 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실패한 것도 안 팔고 버티면 됐던 것도 되게 많아요. 제가 못 버티고 판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 안 좋게 매도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잘못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매수 매도를 상담을 해드릴 때 그 사람의 상황을 듣고 최대한 내 경험을 넣어서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격이 저랑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성공 사례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아직 별로 안 좋아하는 지역에 가서 최대한 싸게 사는데, 여러분이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이 최대한 싸게 살라는 노력의 정도가 저랑 너무 달라요. 저는 그냥 회사 생활 한다는 생각을 들고 시간이랑 에너지를 갈아 넣어서 그냥 싸게 사요. 막 여러분은 자꾸 막 특이한 방법, 스페셜한 방법, 기묘한 방법을 기대를 하세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 그런 게 많지 않아요. 강사들이 팔아먹으려고 자꾸 무슨 법칙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해봤는지도 모르겠는데 잘 없어요. 그리고 저 어제 오픈했죠.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거기 가서 부동산 다 돌면서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복비 더 드리겠다 막 난리 부르스 친 거. 전세 못 뺐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매도를 더 잘하는 방법, 전세를 더 잘 삐는 방법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싸게 살라는 이유가 거기가 제 기대만큼 안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회복이 더딜 수도 있잖아요.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세가 올라가도 매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든 리스크 상황 안에서 최고의 리스크를 감당하는 좋은 방법은 처음에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매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경매는 진짜 싸게 살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경매 처리하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경공매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싸게 사서 저는 애시당초 차익을 많이 남기겠다는 기대보다, 당연히 기대는 하는데 나중에 잘못됐을 때 이걸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가 되게 큰데, 제가 그게 왜 되냐면 하다가 많이 망해봐서 그래요. 망한 투자건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복기를 해보면 내가 이 투자가 안 망하려면, 그리고 그렇게 던져버리지 않았으려면, 좋은 매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편하게 버텼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라 하면은 결론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싸게 사고, 제가 요즘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맞는지 모르는 게, 그 당시에, 지금 말고 여러분, 그 당시에 전세를 더 높게 받고, 전세를 더 높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테리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남아야 돼요. 그 돈이 어디서 남아야 돼요? 살 때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서 인테리어에서 전세를 높게 받아서 내 투자금이 안 들어간 물건은 시간이 지나가도 뭐가 좀 잘못돼도 던질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건 제가 쭉 기다려서 원하는 매도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는 던져버리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이 좀 쭉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시장에 맞춰서 투자한 것 같죠? 또다시.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사는 지역은 시장을 가보면 살만한 지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대구 가면 못 사요. 사는 분들 있는 거 아는데 잘 못 사요. 그럼 제가 그냥 사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 시장이 무너진 것도 중요한데 매도자 멘탈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게 나였으니까. 그럼 거기를 또 예를 들어서 경공매로 들어간다? 더 큰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미분양은 또 얘기가 달라요. 미분양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은 망하는 건설사가 나올 것 같으면 할인 분양을 때려버려요. 자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더 내려가요. 근데 이것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의 게임보다는, 이게 일단은 시장이 안 좋잖아요. 여기가 안 좋으면은, 여러분 대구 사란 뜻 아니에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절대 아니에요. 저 그런 의도 없습니다. 사서 일단 내가 더 싸게 샀죠. 그럼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기다릴 때 마음 편하게 기다리려면 내가 산 가격이 착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좋은 시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올라 안 올라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궁금하고 잘 못 버티고 있다면 복기를 해서 다음번에 살 때는 더 잘 사야겠다. 다음번에 살 때는 그때 그런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오랜 기간 동안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한테 맞춰서 방법을 찾아온 거예요. 제가 10년이 넘게, 지금 한 15년인가요? 이 기간 동안 제가 배운 건 하나예요. 사람들이 집을 사는 그 수요는요, 맞출 방법이 없어요. 제가 사라 그래도 안 사고 제가 팔라 그래도 안 팔아요. 그런데 공급이나 아니면 대외 여건이나 수급의 균형이나 시장의 방향이나 제가 어느 정도 베팅, 그러니까 가능성을 1%라도 올리는 거예요. 계속 내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률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걸 쫓아가다 보면은 시장의 미래를 맞추려는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랍니다. 제가 시장을 맞추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으로 시장의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투자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은 자기한테 안 맞추고요, 시장에 맞추려고 해요. 나한테 맞춰서 수년 동안 계속 투자를 반복하잖아요. 그럼 기회가 한 번은 오더라고요. 그냥 이상하게 확률적으로 그래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큰 흐름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를 최대한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맞춰서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라고 이렇게 막 스나이핑하는 이상한 걸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산을 꾸준히 모아왔던가 아니면 꾸준히 돌려왔던가 이런 분들 중에 최대 수혜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의 미래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그게 정말 좋은 시도는 맞고 공부할 가치는 있지만 해보면 참 어려워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선행돼야 되는 게 여태까지 내가 했던 투자를 복기해 보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꿀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한 이유는 시장을 못 맞췄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연히 못 맞추면 마이너스가 나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또 해도 못 맞춰요. 제가 여쭤보잖아요. 요번에 시장 맞췄다고 막 신나시는 분들, 앞으로 시장 맞춘다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이거예요. 과거를 맞췄어도 앞으로가 틀리니까 미래의 시장을 맞춘다는 개념으로 투자를 접근하면 이번엔 따도 다음번에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은 내 능력이 올라가면서 퍼센테이지가 그나마 1% 올라간단 말이에요. 확실한 건 없어요. 확실하면 누가 노동을 하겠어요. 이쪽 일을 하지. 그래서 저는 오셨던 분들이 모두가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니까 좀 더 시장이 아니라 내가 했던 그 행동들, 결정들, 내가 하는 그 투자의 스타일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나한테 좀 더 맞추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은 여러분이 맞추려고 충분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맞추려는 노력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그거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